네, 현재 시장 상황을 또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가지고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겠고요.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알아볼 상황실도요. 총 3가지입니다. 처음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고성장세가 전망되는 코스모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좀 크게 올랐고요. 오늘도 빨간불을 켰었는데 어떤 모멘텀 때문에 고성장이 전망될까요, 이 회사? 뭐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그 테슬라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이 좀 코스모화학의 그 삼성 SDI 관련해서 어떤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게 있고요. 이번에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급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뭐 최근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좀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전통적인 소재 부품주들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년에 폐배터리, 그러니까 내년에 사용할 폐배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것을 이제 리사이클링, 재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계획이 좀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다른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그냥 재활용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코스모화학은 그것을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스모화학이 좀 오른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뭐 고성장세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제 성일하이텍이 네. 데뷔를 하려고 청약을 신청 받았잖아요. 네. 이게 폐배터리의 찐 종목이다라고 해서 올랐고 그래서 어제 코스모화학도 같이 그 폐배터리 주로 묶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일하이텍의 상장, 폐배터리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다시 투자자들이 열광할까요? 저도 뭐 성일하이텍을 잘 몰라요. 네. 그냥 뭐 저도 잘 모르는 네. 게 넣을 만큼 넣어봤는데 아마 한 주도 못 받지 않을까 싶긴 한 주는 하더라고요. 줄걸요? 그래요?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경쟁 엄청나도 원래 한 주는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번 20조가 몰렸다고 해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20조가 몰린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차 배터리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로 좀 변경이 되고 있고 성일하이텍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쪽 관련해서 어떤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계 거의 탑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 영업이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그동안 폐배터리 하면은 약간 두루뭉실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 뭐 기술이 있어? 매출이 있어? 라고 했었다라면 성일하이텍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매출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들을 등에 업어서 어저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모화학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끝냈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말 폐배터리로 봐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뭐 가격만 따지면 좀 조금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한 300억대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의 가격은 아주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신고가 패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미래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면 오늘 큰 조정이 아니라 이 돋지 나온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또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22,000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추격 매수하시거나 좀 고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홀딩하신 전략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성일하이텍 때문에 또다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청약이 몰린 걸 보면은 따상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과연 그날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지노 매출이 벌써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아니 2분기 그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보니까 카지노 매출이 260%내 급증했대요. 네. 이렇게까지 카지노가 다시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뭐 제가 국내에 있는 카지노를 가볼 수는 없지만 그쵸. 예, 외국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돼서 카지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원래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카지노 사업부를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기존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왜냐면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련해서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분기 때는 좀 이제 그런 리오프닝의 흐름들 또 그 관광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카지노를 좀 많이 내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해서 매출이 한 266% 늘어난 154억.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그 전에 거의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롯데관광개발이 이 그러니까요. 카지노 사업부를 인수하자마자 이 코로나가 발병되는 바람에 매출이 이제 한 2년 동안 거의 뭐 급감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늘어난 거라서 보기에는 266%가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라면 아주 높은 과거처럼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지노 쪽에 대해서 어떤 매출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요. 많이 부진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회복을 하려는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상황에서 뭐 공매도도 있었고요. 시비 부담도 있었고 네.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겨박제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주가가 지금 이를 다 반영을 한 거겠죠? 거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한 CB 같은 경우도 그 호텔 사업, 제주도 사업 부분을 인수하자마자 코로나가 발병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영업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출금이나 원금을 조금 상환을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가 내가 CB라는 게 채권자가 주가가 좋을 것 같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환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재무구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최근에 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근데 뭐 그 부분은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근에 보면은 그 국내 여행보다는 좀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호텔 리조트 사업에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조금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직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6월달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확진이 좀 많아지면서 좀 2차 조정을 좀 더 받은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팔자니 너무 아쉽잖아요. 오랜 기간을 버텼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가 많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팔지는 못하겠고 네. 그렇다고 당장 뭐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더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뭐 현재로서는 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제가 뭐 이쪽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좀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전에는 강원랜드를 많이 좀 추천해드렸었는데 강원랜드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거 파라다이스라든지 GK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뭐 GK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롯데 관광개발을 굳이 고집하시기보다는 네. 종목 교체
뭐 강원랜드 같은 걸로 종목 교체도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12,5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 방향을 좀 확인하고 아예 그냥 조금 투자를 좀 중립적으로 놓고 아예 다른 섹터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뭐 지금 버티는 것도 전략이겠지만 아직은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종목 교체도 하나의 답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오늘 좀 저희 상황실 종목들이 최근에 막 엄청 핫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좀 네. 저변에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궁금해서 정말 오랜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라서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이 비트코인도 지금 주식처럼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도 상당히 안 좋았었죠. 네. 뭐 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뭐 이것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그 투자금 회수가 더 컸었고, 또 규제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정화를 띠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그러니까 23,000불을 돌파를 했다고 하면서 네. 원화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돌파를 좀 했고 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보면 많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뭐 우리 기술 투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비덴트라든지 뭐 나머지 기업들도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연말에 나스닥이 16,000 가고 S&P 500이 다시 한번 4,700, 4,600 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3,000 이렇게 간다라면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적극적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말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도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이 기술적 반등의 그 중간 혹은 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관련된 종목군들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기술 투자도요 거래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거래에 따른 비용을 얻어가는 거니. 그쵸.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뭐 거래소로서 돈을 충분히 벌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냐 그쵸. 싶어서 같이 좀 비트코인 가격하고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이 회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 원래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신약 하나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돈 벌면 그걸로 다른 거 투자하잖아요. 네. 얘네도 뭔가 다른 걸 투자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시장으로 올인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비트코인 자체에 올인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크고 그와 관련된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수수료도 꽤 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증권사들은 브로커리 관련해서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뭐 그 평생 수수료 무료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수수료 우대. 네, 뭐 0.006 몇 프로 막 이러는데 이런 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만 따져도 뭐 몇 조 원대, 뭐 영업이익도 몇 천억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그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것이 비트코인 자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좀 관련돼서 가상 그 거래소도 상당히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약간 두나무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두나무가 지금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계속 비트코인 얘기해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에서 계좌를 따로 부여를 받아서 맞아요.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두나무가 지방은행, 소규모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그냥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돼서의 인수를 매물을 좀 찾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가상화폐에서 약간 일반 은행 쪽
그러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당장 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더 매수하자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사람들이 막 가상화폐 코인 이야기를 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니 이게 뭐 지정된 가격에 제가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더 떼고 네. 현재가에 팔면 덜 떼고 이거 다 수수료 싸움이고요. 네.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붓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전체 수익률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근데 이 우리기술 투자가 뭐 NFT도 그때 한때 묶이면서 막 오르다가 네. 지금은 뭐 증시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고 NFT도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이슈가 사라지면서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결국엔 증시의 혹한기가 시작을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보는 뭐 우리나라 증시 상단은 한 2,450에서 2,500%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전 연중 저점을 아예 더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또 연동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반등 시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여기서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저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